답안 작성 요령을 볼게요. 슬라이드 크기 A4 용지고요. 슬라이드 번호는 1번 슬라이드에는 생략하고 들어가죠. 2번에서 6번까지 슬라이드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하시고요. 슬라이드 1번에는 마스터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시고요. 그림은 내 문서의 ITQ의 픽처 폴더에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파워포인트 화면이 열리면 첫 번째 슬라이드가 제목과 부제목이 있는 레이아웃이 제목 슬라이드이고요. 새 슬라이드 아이콘을 5번을 누를게요. 5번을 눌러주면 6번 슬라이드까지 생기는데 2번에서 6번까지 슬라이드의 레이아웃은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으로 작업을 해놨고요. 2번부터 6번까지는 전부 제목과 내용이 있는 그런 슬라이드입니다. 그 다음은 A4 용지 디자인의 페이지 설정에 가시면 용지 슬라이드의 크기를 A4 사이즈로 바꿔주실 수 있고요. 보기에 슬라이드 마스터를 가시고요. 마스터에서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에 슬라이드 2번에서 6번에 사용되어지는 이 레이아웃을 선택을 하시고 2번에서 6번에 공통으로 사용되어지는 내용들을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업을 해 놓겠습니다. 삽입에 가시면 도형이 있고요. 도형의 한쪽 끝이 잘린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마스터 제목 자리보다 살짝 작게 슬라이드 전체 바깥 라인 맞춰서 크게 그려주시고 서식의 회전의 상하 대칭으로 잘린 부분이 아래로 가게 오른쪽 아래로 가게 해주시고 다음은 다시 한 번 더 도형의 육각형을 선택을 하시고 일단 처음 그릴 때는 전체 사이즈를 처음 거랑 같은 사이즈로 그릴게요. 자, 그리고 크기 조절을 하실 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크기를 줄여주시면 좌우가 같은 양만큼 줄어들 겁니다. 색상은 2개 도형에 적당히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깔려있는 제목 자리를 맨 앞으로 가져올게요. 맨 앞으로 가져와서 다시 위로 올릴게요. Shift 키 눌러서 올려주시면 좋고요. 사이즈는 약간만 줄일게요. 그 다음 이 제목 상자가 선택되어 있을 때 제목 슬라이드의 제목의 글꼴은 굴림의 40포인트 글자 색은 빨강으로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글자의 속성만 넣어줍니다. 삽입에 그림 문서에 가시면 ITQ 폴더가 있어야 되고요. 그 안에 픽처라는 폴더가 있습니다. 픽처 폴더에 가시면 1, 2, 3 주식회사라고 있고요. 자, 이 그림을 더블 클릭해서 불러오시고 이 그림에 여기 회색 배경색을 3개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마우스 포인터의 뾰족한 검정색 끝을 회색 자리를 클릭을 해줍니다. 그럼 그 자리가 투명하게 됐고요. 그림의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서 아랫부분에 슬라이드 바닥에 내려놓을게요. 또 슬라이드에 번호가 필요하죠.
삽입에 슬라이드 번호 선택하시고 슬라이드 탭에 있는 슬라이드 번호에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선택해 놓은 건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 체크 안 하셔도 되고요. 전체 첫 번째 레이아웃 슬라이드 부분을 선택해냈을 때는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되는 이 부분을 선택했을 땐 이쪽 자리 이 부분을 선택해 놓고 마스터를 편집하고 있다면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목 및 내용 레이아웃을 편집하고 있고요. 자, 여기 이 레이아웃을 가지는 거에만 슬라이드 번호가 붙도록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적용만 하고 나오겠습니다. 슬라이드 번호의 위치는 오른쪽 편에 샵이 있는 자리에 번호가 나오게 될 거고요. 자, 공통 부분은 이 부분까지니까 슬라이드 마스터에서 마스터 보기를 닫고 나가시면 1번은 슬라이드 번호나 그림이 없고요. 제목줄도 편집된 것이 없고 2번에서 6번 슬라이드까지가 다 똑같은 형태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2번의 제목과 그림, 슬라이드 번호까지 3번도 마찬가지로 편집되어 있고요. 자, 이제 1번 슬라이드부터 편집을 해볼게요. 1번 슬라이드는 부제목 자리는 버리셔도 되고요. 딜리트 눌러서 지웠습니다. 제목 자리는 아래로 Shift 키 이용해서 아래로 조금 내려놓을게요. 커서 넣어서 글자를 쓰겠습니다. 상자에 테두리를 클릭해 놓으시고 서식의 텍스트 효과의 변환의 역삼각형 모양을 선택을 할게요. 글꼴은 홈에 가셔가지고 굴림, 굵게를 해주시고 서식에서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텍스트의 반사, 근접 반사 8포인트 근접 반사 8포인트를 선택하시고요. (2번에) 해당되는 워드아트 삽입됐고요. 1번에 도형을 삽입할게요. 삽입의 도형에서 자유형으로 비슷한 형태로 그림을 그려볼게요. 클릭 클릭을 해서 모양 형태를 만들어 주시고 서식, 도형 편집, 점 편집 들어가시고요. 자, 검정색 점은 꼭지점의 위치를 정하는 것이고 검정점을 클릭해서 나온 흰 점을 끝이 뾰족한 것을 둥글게 하려면 살짝 위로 바깥쪽으로 꺼내 주시면 끝이 둥글게 변했고요. 자, 오른쪽 편에서도 검정색 점 자리를 클릭한 다음에 흰색 점을 살짝 바깥으로 당겨주시면 둥글게 바뀝니다. 다시 한번 흰색 검정점을 선택해서 이번에는 약간 안쪽으로 넣을게요. 안쪽으로 조금씩 넣어서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검정점을 클릭해서 흰 점을 바깥으로 드래그해서 볼록하게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고 검정점 클릭해서 부드러운 라인을 곡선 라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기도 각각의 검정점마다 자, 이 부분은 안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각의 검정점마다 흰 점이 생기는데 양쪽 흰 점을 당겨 주시면 움직여 주시면
검정 점이 곡선으로 바뀌어 있고요. 바깥에 한번 클릭해 볼게요. 모양 형태가 비슷하게 잡혔고요. 다시 도형을 선택을 해서 서식에 도형을 채우는데 그림을 채우러 갈 거고, 자, 이때 저장된 그림의 위치는 문서에 RTQ 픽처 안에 그림 1번이 있고요. 그 그림 1번을 더블 클릭할게요. 그러면 도형 안에 그림이 채워졌고요. 도형의 효과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주겠습니다. 그래서 도형이 약간 오른쪽으로 회전을 살짝 시킬게요. 자, 하나의 도형이 완성되어지면 컨트롤 드래그를 해서 옆으로 하나 더 복사하시고, 이 도형은 좌우 대칭 그리고 크기를 조절해서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은 그림을 삽입하네요. 삽입의 그림에 123 주식회사 로고 2번을 더블 클릭해서 삽입을 하시고, 색의 투명색 설정, 회색 자리를 클릭해서 투명하게 바꿔주시고, 오른쪽 상단으로 위치 이동하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1번 슬라이드 완성되었고요. 2번 슬라이드는 레이아웃 형태는 제목 및 내용을 했지만 밑에 텍스트 상자는 필요가 없죠. 그래서 텍스트 상자를 선택해서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제목 입력해 주시고, 도형을 그려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4개의 도형을 그려 넣어야 되니까 하나를 적당한 두께로 만들어 주시고, 색상은 임의의 색깔을 옅은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도형 중에서 눈물방울을 선택해서 겹쳐놔 주시고요. 두 개의 도형을 동시에 선택을 해서 홈에 도둠에 (24포인트를) 해주고요. 글자 색은 검정색을 넣어 둘게요. 한 세트의 도형이 만들어지면 서식의 그룹을 이용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시고, 컨트롤과 쉬프트 키를 누른 상태에서 도형을 드래그 해줍니다. 자, 드래그해서 복사하시다 보면 간격이 비좁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 위치는 밑에 그림과 겹치지 않을 정도로 놔주시고, 4개의 도형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서식의 맞춤에 세로 간격 동일하기를 하시면 떨어진 간격 똑같이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자, 도형마다 선택해서 한번 2번 누르시면 안에 있는 도형이 선택되어지고요. 값을 문자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양자 컴퓨터의 의미는 글자 자리에 하이퍼링크가 되어 있죠. 컨트롤 A를 하시면 글자에 다 범위가 설정됐고요. 삽입에 하이퍼링크 가시고, 자, 연결시킬 하이퍼링크는 현재 문서의 세 번째 슬라이드 3번과 링크를 시켜주시면 되고요.
링크가 되고 나면 글자의 색과 밑줄이 자동으로 생기죠. 자, 그림을 삽입할게요. 삽입에 그림 가시고 한번 갔던 적이 있는 곳은 바로 찾아갈 수 있죠. 자, 그림 5번 더블 클릭하시고 5번에서 필요한 부분만큼 자르기, 필요한 부분만큼만 잘라내시고요. 자, 그림 바깥에 한번 클릭한 다음에 그림을 원하는 위치로 옮겨 놓으시면 되겠네요. 3번 슬라이드 제목 입력하고요. 텍스트 상자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한 수준 내릴 때는 탭키를 눌러서 수준을 낮춰주시고 한 문단 입력이 끝나면 엔터를 쳐서 줄 바꿔주고요. 다시 한번 엔터 쳐서 줄을 바꾸면 두 번째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Shift 탭으로 수준을 올려 놓겠습니다. 수준을 내릴게요. 한글을 입력하실 때는 옆에 동영상 자리만큼 적게 입력되어지면서 줄만 바꿔야 되니까 자, 문단은 바꾸지 않고 줄만 바꾸는 Shift 엔터를 한번 칠게요. Shift 엔터. 글자 입력을 다 했으면 테두리 텍스트 상자에 테두리를 클릭해 놓으시고 줄 간격을 1.5로 맞춰 주고요. 글꼴은 굴림. 자, 현재 글자 크기 자리는 20 플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 플러스는 작은 글자가 20, 큰 글자는 좀 더 크게 되어 있네요. 22포인트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크게 써야 되는 이 부분 범위 설정하시고 컨트롤 키 눌려 있을 때 범위 설정하고요. 24포인트로 수정을 할게요. 굵게 넣어주시고 그 다음 글머리 기호를 선택을 바꿔주고요. 작은 두 번째 수준의 글자들은 범위 설정해서 글자 크기는 20 되어 있고요. 굴림 20은 다 되어 있죠. 글머리 기호를 다른 걸로 바꿔야 되겠네요. 자, 글머리 기호 및 번호 매기기로 가셔서 여기에 없는 기호는 사용자 지정으로 찾아가시고 자, 글꼴 중에서 W로 시작하는 윙딩스 글꼴로 가셔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 자, 요 글꼴 글자 찾으실 수 있죠. 최근에 사용한 적이 많이 있는 기호는 여기 밑에 최근에 사용한 기호에서 선택을 하셔도 되고요. 자, 확인하고 나가시면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앞에 글머리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삽입에 비디오로 가고요. 비디오는
그림은, 비디오는 문서에 ITQ에 픽처에 가시면 동영상 파일이 있고요. 요거 더블 클릭하시면 동영상이 들어오고 동영상의 크기를 줄여서 글자 옆에 두겠습니다. 동영상이 선택되어 있을 때 비디오 도구 재생에 가시면 동영상의 시작 시점이 자동 실행되도록 해줄 수 있고요. 반복 재생에 체크할게요. 4번 슬라이드 제목 입력할게요. 4번에 표를 먼저 그려둘게요. 표는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표 아이콘을 이용해서 해볼게요. 표를 클릭하시고 열은 3개고요. 행은 4개로 선택을 할게요. 만들어진 표는 일단 크기를, 전체적인 크기를 조절해 주시고 전체 크기 조절을 하실 땐 표의 테두리에 점이 찍혀 있는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수정을 하시고 표의 표도구 디자인에서 표 스타일 옵션을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에 체크를 풀어주시고 표 스타일에 테마 1번, 테마 스타일 1에 강조 1번 선택할게요. 글자 양에 따라서 너비를 적당히 배분해 놓으시고 테두리를 눌러서 도둠에 18포인트, 도둠 18포인트 맞춰주시고 커서 놓고 글자 쓰겠습니다. 글자 입력 전에 셀을 먼저 병합을 해 두셔도 되고요. 글자 입력 후에 병합을 하셔도 관계없겠습니다. 범위 설정하시고 셀 병합, 범위 설정, 병합 눌러줄게요. 글자 양에 맞게 표의 크기를 조절하시는데 한 줄에 다 들어갈 수 있도록 크기를 적당히 조절해 주시고 오른쪽 편에도 글자의 양이 잘 맞는지 보시고요. 표가 더 크기가 더 클 필요가 있으면 조절하세요. 반복 계산 앞에 엔터를 한번 칠게요. 표 테두리 눌러 놓고 가로 가운데, 세로 가운데 맞춰 주시고요. 표는 최대한 오른쪽으로 보내 놓을게요. 도형은 표 크기가 완전히 맞춰졌을 때 이 표에 라인을 맞춰서 도형을 그려줍니다. 삽입의 도형에 양쪽 대각선 방향의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표 사이즈에 맞춰서 그려주시고 표의 열의 너비에 맞게 크기 조절까지 한 번 더 도형에 팔각형을 선택하시고 표 도형 안쪽에 하나 더 그려볼게요.
색상을 바꿔주시고 도형 안에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글자를 써보니까 흰색 글자네요. 도형을 선택하시고 홈에 도둠 18포인트, 도둠에 18포인트로 하시고 검정색 글자로 바꿔주시고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한 세트의 도형을 컨트롤과 쉬프트가 눌려진 상태에서 옆으로 복사해 주시고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한 번 더 컨트롤 쉬프트 눌려진 상태에서 복사, 크기 조절. 섬세하게 하실 땐 Alt 키를 눌러주시면 좋고요. 클릭을 해서 컨트롤 A를 눌러서 범위 설정한 다음에 글자를 적어 볼게요. 커서 넣어서 컨트롤 A, 딜리트 눌러서 지우고 글자 적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한쪽 모서리는 잘리고 한쪽 모서리는 둥근 도형을 표의 크기에 맞게 그려주시고 도형을 좌우 대칭, 서식에 좌우 대칭을 하고요. 도형 채우기에 그라데이션에 선형 아래쪽을 선택을 하시고요. 색상의 강도를 더 주기 위해서는 그라데이션을 기타 그라데이션으로 가셔서 시작의 점을 좀 더 짙은 걸로 선택을 하시고 끝에 색을 흰색으로 할게요. 두세 개의 양을 중간 지점으로 조절하시는데 지금은 중간 정도에 두셔도 되겠네요. 닫고 나오시면 좀 더 강하게 그라데이션이 됐고요. 글자의 색이 흰색이죠. 테두리 클릭해서 도둠 18포인트의 검정색으로 속성을 다 고쳐준 다음에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로 하나 더 복사할게요. 글자 커서 넣어서 글자 수정하시고 5번 슬라이드 제목 입력할게요. (5번) 슬라이드 차트는 텍스트 상자 안에 있는 차트 아이콘 눌러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차트에 기본형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확인 누르시고요. 차트를 선택하면 오른쪽 편에 엑셀 창이 열려지죠. 엑셀 창에서 파란색 라인의 오른쪽 끝점을 가시면 크기 조절 화살표가 있고요. 항목은 2개로 하시고 계열은 5개가 되도록 크기를 조절하시고요. 파란색 라인 바깥에 있는 부분은 지우셔도 되고 그냥 두셔도 관계는 없겠습니다. 자, 삭제해서 지우셔도 되고요. 그냥 두셔도 되고 표의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는데 엑셀 창에서는 숫자와 문자가 같이 섞여 있을 땐 채우기 핸들로 채워주시면 일씩 증가하는 형태로 입력이 되어지고요.
숫자 자료를 입력하실 땐 블럭 설정을 해놓고 입력하시면 훨씬 빠르게 입력하실 수 있죠. 숫자에 천 단위 구분 기호를 넣어야 되는데 위에 보시면 아이콘 중에 쉼표 스타일이 있습니다. 쉼표 스타일을 눌러주시면 천자리마다 구분 기호 적혀지고요. 이 자료에 대해서 차트가 왼쪽 편에 그려져 있는데 가로축과 범례의 위치가 다르죠. 자, 엑셀 창을 닫기 전에 파워포인트 창에서 행렬 전환을 한번 눌러 놓을게요. 그래서 가로축과 범례의 위치가 이렇게 가로축의 연도, 범례의 세계시장, 국내 시장이 있도록 위치를 바꿔 놓으시고 엑셀 창을 닫을게요. 차트 바깥 부분 선택하셔서 도둠에 16포인트 해놓으시고 서식에 윤곽선에서 선이 검정색 선이 있도록 해놓으시고 차트 제목 자리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 차트 위 선택해서 필요 없는 글자는 지우시고 제목 테두리를 클릭을 할게요. 제목은 궁서의 24고 굵게 속성은 이미 돼 있죠. 채우기 색은 서식에 도형 채우기 색은 흰색으로 바꿔놓으시고 윤곽선은 검정색 해놓을게요. 그림자는 도형 효과의 그림자에서 옵셋 위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차트 영역, 차트 테두리 라인을 한번 클릭해서 차트 전체 영역은 표준색의 노란색을 선택을 하시고 그림 영역, 자, 이 앞부분이 그림이죠. 그림 영역은 흰색을 선택을 합니다. 데이터 서식에서 국내 시장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해야 되는데 빨강색 막대가 조금 보이면 선택이 가능하면 선택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범례 자리에 국내 시장 자리를 한 번, 두 번 클릭하시면 국내 시장만 선택이 되고요.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하시고 한 번 더, 한 번, 두 번 눌러서 데이터 계열 서식에 보조축으로 선택을 바꿔주시고 오른쪽 상단에 987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987은 자료를 보시면 국내 시장의 값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 한 번 더 표식 자리를 한 번 더 눌러서 레이아웃에 데이터 레이블 위쪽을 선택을 할게요. 아랫부분에 데이터 표의 범례 표지와 함께 데이터 표 표시 눌러주시면 데이터 테이블 표시되어졌고요. 눈금선이 문제에선 없죠. 눈금선 중에 하나만 클릭해서 딜리트 누르면 다 같이 지워졌고요. 왼쪽에는 눈금선들도 없습니다. 그 다음 눈금 간격을 보시면 0에서
6만까지 만 단위로 되어 있고요. 오른쪽 편은 0에서 1200까지 300단위로 그리면 되어 있죠. 그러면 왼쪽의 축 서식에서는 주눈금에 없음을 선택해서 닫으시면 눈금에 눈금 표시가 없어졌고요. 오른쪽에 보조축의 축서식에서는 최소 최대 주 단위에서 최소와 최대는 0, 1200 되어 있으니까 주 단위를 300 이렇게 바꿀게요. 0, 1200, 300으로 수정해서 닫기 하시면 눈금 간격이 수정됐습니다. 도형을 넣을게요. 삽입에 도형에 가시고 순서도에 있는 도형을 선택을 하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은 파랑을 선택을 하시고 투명도를 50%를 넣어야 됩니다. 투명도는 다시 채우기 색에 다른 채우기 색으로 한 번 더 들어가시면 투명도가 있고요. 여기에서 50%를 넣을게요. 투명도를 넣기 때문에 색이 옅어졌습니다. 테두리 윤곽선은 없고요. 안에 글자는 굴림의 18포인트입니다. 굴림의 18포인트 글자를 써볼게요. 글자를 입력하고 보니까 글자의 색깔이 흰색이네요. 글자 색을 검정으로 하시고 가로 가운데 세로도 중간으로 맞춰 놓을게요. 범례의 위치는 범례가 빠져야 되죠.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레이아웃에 범례에 가서 없음을 선택해 주시고요. 자, 범례를 나중에 없앴기 때문에 도형의 위치를 적당히 더 크게 문제하고 비슷한 위치로 맞춰 놓을게요. 육 번 슬라이드. 육 번 슬라이드도 이 텍스트 상자 전체 필요 없으니까 테두리 눌러서 지워주시고 공간의 크기가 반 정도 되도록 분할을 눈대중으로 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보기에 안내선을 선택하시면 중심선이 보여지고요. 이 상태에서 작업하시면 좌우 분할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겠습니다. 삽입의 도형에 가시고요. 도형을 최대한 크게 그려주시고 노란 점을 이용해서 잘려진 부분은 작게 줄여 놓을게요. 자, 같은 도형을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 해서 맞은편에 하나 두시고 서식에 회전에 좌우 대칭으로 마주보는 형식으로 바꿔 놓고요. 자, 왼쪽 도형에 채워지는 색깔은 밑에 깔려지는 색깔은 처음부터 좀 옅은 색을 해두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요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도형은 입체감이 있는 것은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서 불러다 놓은 거죠. 삽입의 스마트 아트에서 첫 번째 있는 스마트 아트 기본 블록 목록형을 선택을 할게요. 도형은 3개만 필요하니까 3개만 남겨주시고 크기를 조절하시면 가로 세로 비율에 따라서 도형이 가로로 3개 있는 형태가 되어지고요.
세로 비율이 작아야 가로로 세기가 갑니다. 커서 넣어서 글자 입력할게요. 스마트 아트 테두리를 눌러 두시고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 3차원 경사를 선택을 하고요. 색상은 흑백으로 주어지면 어떤 색을 할지 뭐 결정된 건 없으니까 편한 대로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글자 색은 검정색이어야 되겠죠. 검정색으로. 그리고 이 안에 있는 글자들은 전부 굴림으로 합니다. 굴림에 18포인트가 되게 해 놓으시고요. 스마트 아트 상자의 세로 높이는 좀 줄일게요. 그 다음 밑에 그려지는 도형은 제일 뒤에 깔려있는 도형부터 삽입할게요. 삽입의 도형에 위쪽 화살표 설명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시고 도형을 그리고요. 노란 점을 왼쪽 끝으로 또 이 노란 점도 위로 많이 올려주시고 오른쪽에 있는 노란 점도 더 올려서 삼각형 부분이 조금만 남도록 해두시고요. 색상은 적당히 바꿔주시고 한 번 더 도형 중에서 구름 모양을 그려서 글자 입력을 할게요. 자, 도형에 글자를 입력하면 앞으로 그리는 도형에 전부 다 글자 색이 흰색으로 돼 있죠. 그래서 하나의 도형을, 임의의 도형을 하나 다시 넣을게요. 사각형을 제가 빈자리에 하나 넣어서 이 도형에 글꼴을 굴림으로 크기를 18로 그 다음 글자 색을 검정으로 바꿔 놓고요. 자, 그 속성을 다 넣은 도형을 마우스 오른쪽 기본 도형으로 설정 이렇게 눌러 놓을게요. 그러면 앞으로 그리는 모든 도형은 굴림 18포인트 검정색 글자가 되어질 거고요. 자, 이 도형은 딜리트 눌러서 지울게요. 다시 이거 새로 그려 볼게요. 삽입의 도형에 구름을 선택하시고 글자 입력을 해보시면 굴림의 18포인트 글자가 되어지고요. 삽입의 도형에 달을 선택하시고 그려서 노란 점을 살짝 오른쪽으로 당길게요. 엔터 쳐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자, 도형의 형태는 노란 점으로 조절하시고 오른쪽 편에 있는 부분은 스마트 아트죠. 삽입에 스마트 아트 가시고요. 자, 세로 곡선 목록형 선택해서 확인 눌러주시고 스마트 아트의 크기 적당히 조절해서 옮겨 놓으시고 커서 놓고 글자 쓸게요. 스마트 아트 테두리 눌러 놓으시고 스마트 아트의 스타일은 3차원 만화가 되겠습니다. 색상은 흑백으로 출제되어지니까 원하는 거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스마트 아트의 상자 크기 조절해서 끝에 빨간 선이 끝나는 위치를 밑에 있는 도형과 맞춰주고요.
삽입의 도형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자, 왼쪽 공간 작성이 되었는데, 스마트 아트의 글자는 도형의 기본 도형 설정과 관계없이 되어졌으니까 글꼴부터 다시 바꿀게요. 굴림 18포인트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은 흰색 그대로 두시면 되겠네요. 자, 구름 안에 글자는 흰색이네요. 흰색 글자를 넣을게요. 자, 왼쪽에 이 도형들 전체가 선택되도록, 자, 도형을 선택하실 땐 이 선택하고자 하는 도형 바깥을 넉넉하게 선택을 해서 다 조절점이 생겼으면 서식에 그룹에 가서 그룹을 선택을 하시고, 애니메이션에 나누기 옵션에서 세로 바깥쪽으로 선택을 하시고, 오른쪽 편 도형을 할게요. 도형을 선택해서 채우는 색은 옅은 색으로 바꿔주시고, 도형 윤곽선의 대시를 파선으로 수정을 합니다. 오각형 선택해서 도형 그려주시고 글자 입력하고요. 배지를 선택해서 도형을 그리고, 자, 노란 점을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면 도형의 모양이 변하고요. 글자가 한 줄에 들어갈 수 있게 크기 조절을 다시 하시고, 왼쪽에 있는 도형과 높이를 맞추시는데 점선이 보일 겁니다. 움직이면 크기 조절할 때 점선 보여질 때 그때 넣으시면 되고요. 선을 선택해서 물류가 있는 도형에 십자 모양 갔을 때 나타난 빨간 점에서 비행기가 있는 자리 빨간 점에 놔주시고, 도형 윤곽선에 검정색 한 번 더, 두께는 2와 4분의 1 정도로 하시고, 윤곽선에 화살표는 점이 있는 형태로 고쳐주시고, 다이아몬드 선택을 할게요. 그려서 글자가 한 줄에 들어올 만큼 도형의 크기 조절하시고, 회전을 이용해서 도형을 살짝 돌려줍니다. 도형을 움직이면, 회전을 시키면 글자도 같이 회전이 되어졌고요. 사다리꼴 도형 중에서 순서도 저장 데이터, 회전에 좌우 대칭 해주시고, 도형의 크기는 글자가 다 보일 수 있을 만큼이면 조금은 줄일게요. 옆에 도형하고 라인 맞춰서 크기 조절해 주시고, 눈물방울 도형 선택해서 도형을 그려주시고, 좌우 대칭, 양쪽 끝에 모서리가 잘린 도형 선택하시고,
글자가 보일 수 있는 만큼이면 조금 줄일게요. 모서리가 접힌 도형을 그려서 삽입의 도형에 화살표 선택해서 도형을 일단 큼직하게 그려볼게요. 그려서 노란 점을 조절하시고 전체 크기는 조금 줄일게요. 옆에 있는 도형은 항공우주가 그려져 있는 도형의 크기를 맞춰주시고, 이 도형 밑에 있는 도형은 똑같은 이미지인데 좌우가 바뀌었죠. 컨트롤 쉬프트 드래그로 복사해서 내릴게요. 그리고 서식 좌우 대칭을 해서 도형의 모양을 바꿔주시고 글자 수정합니다. 맨 마지막 도형은 양쪽 끝이 잘린, 양쪽 모서리가 잘린 도형을 넣고, 자, 오른쪽에 있는 노란 점은 오른쪽으로 쭉 당겨주시고, 왼쪽에 있는 노란 점을 다시 오른쪽으로 좀 당겨주시면 아랫부분이 잘려진 형태로 됐고요. 도형을 다 그렸네요. 도형의 색깔은 임의의 색깔로 적당히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다양하게 바꿔서 수정을 할게요. 오른쪽 도형 전체를 그룹으로 묶을게요. 전체를 드래그하면 모든 객체들이 다 선택된 거 확인하시고, 서식에 그룹을 해주시고, 애니메이션에 시계 방향 회전을 선택을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슬라이드 완성입니다.